스테이블 그렇겠네요. 코인을 발행해 놓고 합법화한 상태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국제화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기업들아, 미국에 만약에 거래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 결제할 경우 관세 면제시켜 줄게. 아 그냥 스테이블 코인 아니고 달러화를 담보물로 한 그렇죠. 스테이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코인으로 해. 그렇게 이렇게. 하면 특히 미국 꼭 국제 사람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군요. 그럼요. 똑같은 네,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그냥.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네요. 울며 그러니까 겨자. 역시 그걸 바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네. 사고가 만약에 나. 사고가 나면 네. 그러면 대량의 스테이블 코인 매입이 있었다는 얘기는 대량의 스테이블 코인 매도가 있을 수 있어요. 돌려줘. 뱅크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무서운데. 금융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죠. 나는 이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해당되는 거야. 언제든지 다 스테이블 코인 1달러로 바꿔도 돼. 하는 그 담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담보로 대출 거래를 또 한다. 만약 혹은 실물 거래를 한다. 이거 있으니까 일단 물건 좀 줘. 나중에 갚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신용이 그렇죠. 덧대지다 보면 어느 한순간 신용이 깨지면 무너질 수 있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장난일 수도 있다.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전 세계가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처럼 보이는 곳은 미국이에요. 그런데 트럼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또 무슨 속셈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 원리와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비롯해서 경제적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마침 이게 또 거대한 경제적 세계관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광석 한양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블 코인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네. 생수 살 때도 편의점에서 음. 테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다고 네. 하는데 혹시 써보셨어요? 저 코인은 이제 코인 거래를 할 때, 아, 가장 코인. 실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이용하는 그 이용처가 비트코인 등 이 코인을 거래할 때 어, 사용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원리가 음. 뭐길래 음. 라는 부분 먼저 잠깐만 짚고 갈게요. 원리를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개념하고 계세요. 비트코인 이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거 자, 뭐냐. 이 전체의 이 디지털 자산 혹은 가상 자산을 음흠.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하나가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대표가 비트코인. 비트코인. 얘는 좀 따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얘의 특징은 바로 발행 주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흠. 발행 주체가 없고 관리 감독이 불가능해요. 음흠. 자, 이거 떼겠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를 둘로 구분하면 하나가 발행 주체 여부에 따라서 음흠. 만약에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음. 그걸 CBDC라고 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하려고 시도하는 것. 네, 지금 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BDC의 CB가 센트럴 뱅크예요. 중앙은행.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이건 CBDC입니다. 아주 네. 쉽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흠. 근데 그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 아니고 음. 민간 기업이면 음흠. 민간 기업도 물론 나눕니다. 은행이냐 비은행이냐. 음흠. 근데 민간 기업이면 그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자, 이런 발행 주체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발행 주체가 민간인 암호화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상자산. 암호화폐는 음. 또 재밌는 거 특징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출렁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것을 화폐로 쓸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화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래서 가상 자산, 네. 디지털 어셋 이렇게 표현을 많이. 거래를 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커서 거래에 적절하지 않은 특징이 그렇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음흠. 그러면 1인 1코인 1달러화 하면 어떨까? 어허. 이런 접근이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만들자 해서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가 있죠. 음흠. 서클이 지금 이번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네. 그럼 발행 업체는 코인을 발행해 달라고 하면 코인을 줘요. 줄 때 뭘 받아요? 수수료. 1코인을 줄 때 1달러를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지갑과 같은 어플이 있다. 그럼 어플의 통장에서 10달러를 보내요. 그럼 10코인을 받는 거예요. 일종의 칩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 10개의 코인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음흠.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금본위제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예전에도 음. 1달러가 특정 그램의 금이랑 이렇게 비교가 됐던 것처럼 네. 지금도
1 코인당 얼마 1달러 혹은 뭐 몇천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네. 담보물이 있는 네. 어떤 화폐다. 디지털 네. 화폐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틀린가요? 너무 좋은 음. 말씀이세요. 이게 화폐의 기원을 잠깐 돌아가 보면 음흠.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일단은 가정해 화폐는 여러 곳에서 시작됐으니까 영국 화폐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 본다면 처음에는 이제 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금을 세공하는 세공업체가 있겠죠. 거기에 금을 잠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면 떼갈 수도 있잖아요. 음. 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금 보관하고 있다고 음. 보관증을 좀 써 달라. 음흠. 금 보관증을 받은 거예요. 자, 당신은 금 보관증, 지금 현재 우리 세공업체에 음. 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0돈을 갖고 있다. 음흠. 그러면 어떤 거래를 할 때 100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음. 100도너치 예를 들어서 100도너치 뭐 소를 사겠다. 음. 소 몇백 마리를 사겠다. 음. 그러면 금을 들고 가는 것보다 너무 무겁죠. 이거 보증서 있다. 위험하고. 자, 이거 가져라. 음흠. 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음흠. 그래서 금 보증서, 음. 그걸 골드스미스 노트라고 합니다. 음흠. 이 골드스미스 노트가 이 화폐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때는 일종의 보관증이고 지금 사실 영국 음. 화폐에도 "이거 들고 오면은 몇 금으로 바꿔줘."라는 그 문구가 남아있던 그렇죠. 시절이 지금도 남아 지금도 있나요? 남아 "I 있습니다. promise 난 이거 바꿔줄 거야. 너는 네네. 이거 금 받을 수 있어." 이게 남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금이랑 근본이지 때 시제랑 비교해서 지금 원화나 달러에 뭔가 이렇게 담보물로서 음, 코인을 존재한다. 음, 그래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진심인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음, 했습니다. 이게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면 음.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제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 이 선언인 거로 이해하면 네, 되죠. 이 부분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규제가 있으면 뭐 일을 못 해. 음. 신산업이 못 안 돌아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규제는 그런 단어가 돼 그렇게 생각을 버렸죠. 해 보셨는데 예예. 이게 레귤레이션 음. 그냥 법 제도 자체가 없으면 더 못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음지에 있는 없으면.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동안 느껴왔던 그 규제는 과거의 낡은 규제 때문에 음음음. 신산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음음. 이 신산업이 들어설 수 없는 환경을 얘기할 때 보통 규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이야기 나누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음. 규제 자체가 만약에 없다면 음음.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제도가 법제화된다면 그럼 나는 이 비즈니스를 철회해야 돼요. 음.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법 제도가 있다면 음음. 그 좋은 법안에서 해당 비즈니스, 법에 걸맞는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겠죠. 예측 가능성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 1코인 1달러라는 이 체제 하에 스테이블 코인은 있지만 음. 이게 나중에 생겨난 법에 따라서 법에 저촉될 수도 있어요. 음. 법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접던가 음음. 이 법에 맞춰서 바꿔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음. 정책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업을 더 하기가 어려운 거야. 음.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음음.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해야 돼? 애매하잖아요. 음. 근데 법이 합법화되면 이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겠죠. 음. 수익률이 담보가 된다면. 음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해당 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영역에서 합법화된 법제도가 생겨났다. 이렇게 음. 봐야 돼요. 제도가 생겨났다. 그쵸. 그러면 예. 이제 '열심히 한번 스테이블 코인 산업 일으켜 보자.'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급한 게 그리고 그동안에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움찔움찔했을 때 이 꼬리를 좀 내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음. 대부분 어떨 때입니까? 금리요. 그쵸. 네.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예요. 음. 자, 그럼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급락한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가 신뢰를 잃어서 음. 아무리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도 사줄 사람이 그렇죠. 없어. 사줄 사람이 충분하지 네. 않아라고 판단될 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긴장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더군다나 정책 기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재정을 많이 푼다. 음. 그리고 두 번째가 감세. 감세. 그럼 그런 정책 방향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돼요.
빚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고 그럼 음. 국채 발행해야지. 네. 그런데 미국은 재정 적자 상태가 너무너무너무 어마하고 빚이 어마어마하니까 국제 금리가 더 오르면 난리가 부담 나는 거죠. 부담되죠. 더군다나 미국 좀 너무 좋은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을 놓고 보면 상징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죠. 미국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이자 지출. 음. 우리 가게도 이자 지출해야 되잖아요. 기업도 이자 지출해야 돼요. 정부도 이자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자 지출액이 22, 23, 24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음. 왜 그랬냐면 22년부터 뭐 했죠? 기준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아. 기준금리를 22년부터 0.75% 포인트씩 네. 4번 연속 인상했잖아요. 음음. 그때 소위 이자 지출액이 커진 거예요.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그 정부가 지고 있는 그 부채, 정부 부채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음.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자 지출액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음. 그때 역전한 게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하는 지출 품목 중에 이제 이자 지출액이 미국의 방위비 지출을 넘어섰어요. 미국이 정말 국방비에 돈을 많이 쓰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쓸 음. 텐데 그걸 넘겼다. 그렇죠. 그건 정말 망조의 그 네. 신호기도 한데. 그만큼 이자 음. 지출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정 적자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움찔움찔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음흠.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도식화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음. 서클과 같은 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가 있다고 음. 볼게요. 그럼 업체가 있으면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를 주고 코인을 받는 수요처가 있겠죠. 네. 이용자. 네. 제가 이용한다면 이용자인 거예요. 음. 그럼 이용자가 있고 저기 이렇게 저런 식으로 오, 구성하면 좋을까요? 너무 잘 그려주셨는데요.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코인을 구매하는 자는 1달러를 내고 1코인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이용되는 경로고요. 네. 오른쪽은. 네. 그 앞단이 중요합니다. 음. 국채를 매도하는 매도자가 있는데 음. 매도자에게 이 코인 발행업자는 1코인씩 주면서 혹은 해당 수취된 현금액을 마치 은행처럼 은행이 예금액이 있는 것처럼 예금액의 일부를 뭐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지급 준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런 것처럼 국채를 매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채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국채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중국은 미 국채 수요를 줄여나가고 있고 매도해 상당히 나가고 줄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일본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무역 협상할 때 혹여나 그 카드로서 미 국채를 매도하겠다는 식으로 신호를 주면 뭐 대놓고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또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또 오르겠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매수해줄 매수처가 필요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 정책들을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때다. 발행해서 발행함으로써 합법화함으로써 발행처를 늘리고 또 기존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도 더 많이 발행을 늘리고 그러면서 국채 매입을 늘려나가면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겠다.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네. 뭐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이유는 물론 미국 의회가 상하원이 레드 스윕인 상태이기도 하지만 공화당 중심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민주당 의원도 같이 발의자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초당적으로 이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로서는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이런 재정 적자 상황, 이자 지출 상황, 국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 전공법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들 혹은 감세 법안을 안 하는 것들 이런 게 있는데 증세를 하든지 이런 게 네. 있는데 그런 전공법보다는 확실하게 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거나 좀 쉬운 네. 방법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트럼프 일가가 이 과정에서 또 약간 이득을 취하네 이런 좀 네. 말도 안 되는 이슈들도 되게 네, 많더라고요. 이미 기사화가 많이 됐지만 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주 역할, 그러니까 음흠. 가족 일가가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 보니 네. 이 속에서 상당한 기회를 얻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참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특이한 거예요. 아니 이해 충돌 장난 아니지. 우리도 얼마 네. 전에 뭐 부동산 뭐 차명 같은 걸로 낙마도 하고 네네. 그랬는데 네. 이해 충돌 개념이 이렇게 없나? 약간 저는 그러니까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 어찌 보면 그 정책의 의지를 갖고 있는 몇몇 의사결정자가 경제적으로 어쩌면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음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너무 기업인이 신기했어요. 기업인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 역할을 한다. 음. 그러면 아무래도 자신이 영위하는 비즈니스 중심으로 음흠. 예산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우주 개발 산업 예산을 더 많이 집중한다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데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입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어떤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일단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자라는 음, 공감대가 세게 형성됐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반대하나?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 할까요? 민주당은 왜 그 일각에서 네. 그런 재정 적자 재정 적자를 좀 상쇄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추진되는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좀 음, 음, 불안해.'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음. 있더라고요. 이해 충돌 외에도. 너무 중요한 음.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음.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반대하는 이유, 음. 현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 한 두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 지배적인 근거가 이겁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법화할 경우 그랬을 때 야기될 문제가 있다라는 음. 거죠.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레고랜드 사태 같은 일이 있을 때 음. 그러면 국채 시장이 무너지거나 국채 금리가 급등하거나 국채 가격이 뭐 급락하는 이런 일들이 야기되면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의 금융 불안 문제가 터진다. 이거죠. 근데 이게 비슷한 경과는 아니지만 음. 앞서 우리가 역사를 논했듯이 금세공업체가 금을 보관증을 써주고 금으로 화폐처럼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는데 금을 보관하지 않아도 금 보관증을 써줘요. 그쵸. 그러면 쉽게 말하면 화폐액보다 금이 현저하게 적은 거예요. 음. 그러면 그 금 보관증을 갖고 와서 "이거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음. 돌려줄 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요. "저기서 못 음. 돌려주더라. 금이 음. 없더라." 그러면 다 같이 몰려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뱅크런 같은. 그 뱅크런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음.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음. 결국 어찌어찌해서 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 음.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거대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음. 그냥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은 그 구조상 음. 아까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음. 보세요. 그러면 1코인 1달러인데 음. 그럼 "나 코인 돌려줘." 하고 가면 음. 이 코인을 가지고 그림처럼 음. 코인을 가지고 이미 국채를 매수한 상태인데 네. 그 매수한 국채 가격이 급락한 상태예요. 음. 그러면 돌려줄 때 이 국채를 매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량 매도해야 되겠죠. 음. 근데 국채 가격이 계속 이 해당 기간만큼 들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음.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돌려달라는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미실현 손실. 발생하지 않은 손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아직 손실까지는 아니죠. 음. 만약에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손실이 일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실현 손실인 그쵸. 거예요. 음. 지금 팔아야 손실인 거예요. 음. 근데 왜냐하면 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2,000원 올라갈 수도 버티면 있으니까 되니까. 버티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손실 중이에요. 미실현 손실 중인데 이 주식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음흠. 비슷한 거예요. 그쵸. 미 국채 가격이 일시적으로 어찌어찌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급락을 해요. 음. 그럼 국채 가격이 급락한 상태에서 뱅크런이 발생해서 나 이제 내 돈 돌려줘. 음. 스테이블 코인 줄게. 음.
그랬을 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렇죠. 이거 그러면 대규모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만약에 그런 극단적 이벤트가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 시점에서 국채 가격은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또 떨어지고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집니다. 음. 네. 예를 들면 이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공화당이 레드 수입이니까 음.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음. 뭐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여석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음. 이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결렬되고 했었죠. 네. 그럴 때 미국 국채 시장이 불안해지거든요. 음. 뭐 예를 들면 네. 또 SVB 사태처럼 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없이 딱 그게 딱 비슷한 예네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없이 음. 미국의 금융 불안이 찾아오면 음. SVB 사태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타결이 안 될 때도 대표적이고 음흠. 뭐 레고랜드 사태도 실질적인 금융 불안보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음. 상당히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음흠. 국채 시장이 불안해지면 네. 또 예를 들면 또 극단적인 사례 네. 관세 전쟁을 더 격화시켜요. 어. 만에 하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급등해 버려요. 그럼 금리 그럼 올려야지. 금리를 올리죠. 네. 금리 올릴 거라고는 시장에서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음.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일이지 인상할 일은 없다고 생각조차 않았어요.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하지 않았을 때 금리를 만약에 인상해 버린다. 네. 그리고 파월이 워낙 트럼프와 사이 안 좋죠. 사이 안 좋죠. 네. 계속 뭐 사임한다, 그림자 음. 연준 의장. 그러면 해볼 테면 해봐라. 음. 연준 위원들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결정해 음. 만약에 그런 종류의 일이 있으면 시장에서 깜짝 놀라면서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할 겁니다. 음. 이런 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없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 미국의 금융 불안이 찾아오면 네. 그러면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뱅크런. 어.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금융 위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과거의 그러니까 뭐 은행이 하나만 뭐 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정말 지금 정부 수준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미국 전역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확장이 되는 지경이 되면은 네. 더 파급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는 연준이 나서서 소방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시점이 되면 과연 불을 끌 수 있는 주체가 존재를 할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 자, 이 부분 한번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네네네. 어디서도 말씀을 드려본 적은 없는 해주세요, 사안인데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음. 스테이블 코인이 유용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이걸 이용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송금 수수료, 1코인 1달러인데. 예. 송금 수수료가 없고, 예. 그리고 내가 정부로부터 그렇게 외환 거래할 때는 막 이름 적고 주민증 적고 막 사유 음. 쓰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고 네. 그런 게 주된 이유 아닌가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이용하기보다는 CBDC는 개인도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월급을 공무원한테 음. 디셉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음흠. 중국의 CBDC의 이름을 디셉이라고 합니다. 음흠.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그러니까 지급 결제 수단의 용도로서의 CBDC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음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CBDC는 다소 개인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긴급 재난지원금 음. 같은 것을 CBDC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막 그러면 일일이 막 주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편합니다. 그럼 음. CBDC를 주면 음. 여기 앱에서 휴대폰만 있으면 되니까. 결제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저의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기업 단위에서 쓸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그렇고요. 음흠. 기업은 왜 쓰느냐?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 삼성전자의 공장이 그냥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정말 세계 전방위적으로 네.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가동률을 높이고 어디서 낮추고 뭐 음. 이렇게 하는데 그 수많은 그 부품과 원자재가 분산되어 있는 체제예요. 그쵸. 그러면 어쨌든 해당 법인들이 돈을 주고받아요. 네.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겠다. 그럼요. 미국 음. 법인이 있고 한국 법인이 있고 음. 미국 법인장이 있고 한국 음. 법인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각국에 세워져 있는 국경선에 따라서 그 비용은 또 달라지기도 그렇죠. 하고. 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면 그냥 퉁치고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고만 논했지만 네.
이 밸류 체인을 고려했을 때 그룹사라고 해볼게. 음흠. 그룹사라고 하면 같은 방향 움직이기가 좋거든요. 음. 그러면 역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한다면 음.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혹은 좀 뭐 범현대로 또 이렇게 논해 본다면 현대제철 뭐 음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본다면 음. 이게 각종 그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2만 가지인데 아. 그럼 그 밸류체인 네트워크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기로 하자 만약에. 오호. 그리고 음.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그쵸. 그죠? 순식간에 그게 네,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끼리 주고받을 때는 기존의 이 통화로 주고받을 때는 은행이라는 매개체를 건넜었던 거예요. 스위프트 그러니까 국제 그쵸. 결제 시스템을 꼭 거쳐야 그렇죠.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쵸. 상황인 거죠. 어허.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은행망을 통하지 않습니다. 음. 직접 하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상당 부분 수수료가 절감돼요. 음흠.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그 메리트가 별로 없단 음. 말이에요. 원래 뭐 쪼끔씩 쫀쫀하게 쓰니까. 그렇죠. 생수 아까 제가 든 얘도 예. 생수 사 먹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기업의 경우에는 그게 어마어마할 그럴 것이기 수 때문에 있겠네요.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대량 또 매입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음. 기업들아 거래해라. 음. 그러면 관세 면제해 줄게. 여러분 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놓고 합법화한 상태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국제화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기업들아 미국에 만약에 거래할 때 음.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 결제할 경우 관세 면제시켜 줄게. 아 그냥 스테이블 코인 아니고 달러화를 담보물로 한 그렇죠. 스테이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코인으로 해. 그렇게 이렇게. 하면 특히 미국 꼭 국제 사람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군요. 그럼요. 똑같은 예,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그냥.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네요. 울며 그러니까 겨자 역시 먹기. 그걸 바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네. 사고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네. 그러면 대량의 스테이블 코인 매입이 있었다는 얘기는 대량의 스테이블 코인 매도가 있을 수 있어요. 돌려줘. 그렇죠. 뱅크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무서운데. 금융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죠. 저는 항상 꼬여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트럼프가 이걸 기획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말 극단적인 이벤트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는 것도 상상하지 이 정도까지는 할 줄 몰랐던 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면 트럼프가 자기 임기의 뭐 초반까지 아니더라도 자기 임기 때는 어떻게 대충 버티고 장기적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저지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네, 되거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기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안전하게 가져갈 만한 통제 장치라는 게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결국 민간이잖아요.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통제가 될까? 그 감시하는 장치를 좀 네. 두는 것이 지니어스 액트이긴 한데 음. 피해 나갈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려 볼까요? 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 음. 한번 말씀드릴까요? 항상 우리가 플랜 B를 준비하려면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고 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되는데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이 금융 시스템에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새로운 질문이 지금 등장하면 새로운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처음 생각해보고 처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는가? 결국 담보 증서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부동산 있어. 부동산 담보 증서 있어. 그걸로 나 대출 좀 해줘. 그 대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담보로 대출 거래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거래를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럼 우리 자동차 엔진 좀 보내줘. 자동차 바퀴 좀 보내줘. 타이어 좀 보내줘.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도 안 하고 나 스테이블 코인 이만큼 보유하고 있다. 그걸로 또 대출 껴요? 라는 것을 담보로 네. 그러니까 라는 것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 그러면
정말 통화량의 통화량의 그렇죠. 통화량이네요.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해당되는 거야. 음. 언제든지 다 스테이블 코인 1달러로 바꿔도 돼. 음. 하는 그 담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담보로 대출 거래를 또 한다. 음. 만약에. 음. 혹은 실물 거래를 한다. 음. 이거 있으니까 일단 물건 좀 줘. 음. 나중에 갚을게.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 이게 신용이 그렇죠. 덧대지다 보면 네. 어느 한순간 신용이 깨지면 무너질 수 있죠.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트럼프 행정부는 네.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장난일 수도 있다. 어찌 너무 보면. 위험해요. 그만큼 국채에 신경을 쓰다 보니 아 네. 국채 매입처를 찾고 음. 스테이블 코인이 그 가능한 대상이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움직이는 가능성도 있다. 음. 근데 이게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안전망이 있다면, 감시 장치가 있다면 음. 괜찮을 텐데 그런 감시 장치, 안전망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음음.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니 모르겠지만. 발행 주체가 일단 민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민간에게 그러면은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이런 자들만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이를테면 지급 준비금 같은 걸 텐데 네. 그게 코인을 주세요라면서 1달러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코인을 발행해 주는 게 원래는 순서인데 네. 하다 보면 그게 순서가 어디가 앞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일단 코인 발행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은행도 그러고 있기는 한데 네. 예금 안 들어와도 대출 먼저 해 주고 네. 근데 그런 주체가 조금 더 통제받지 않는 방식으로 더 많이 생긴다? 저는 이게 사실 저의 그 아날로그적 감수성으로는 조금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무서운 사례예요? 개인 사례니까. 아 제 네네네네. 최근 사례입니다. 예예. 혹여나 이 말씀 듣고 뭐 제 지인 중에 음. 나 저 사람한테 또 돈 빌리러 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 제가 최근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있는 사례니까 네네. 몇 명은 알고 있습니다. 음. 말씀드려 보면 음. 그분이 돈이 급했어요. 음. 그러니까 하루 전날 말씀하셨어요. 꽤 큰 돈을. 근데 전 좀 고민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고민이 되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40일 후에 들어올 돈이 있다. 음. 40일 후에 들어올 돈이 있다라는 뭐 증서를 보내주셨어요. 예? 예예예. 그러니까 그 40일 후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의 일부에 해당되니까 음. 그때 갚을 수 있다. 그때까지만 빌려다오. 이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네. 일종의 부채거든요. 그쵸. 예, 이 부채에 기반한 또 다른 부채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건 증서일 뿐이잖아. 돈이 그렇죠. 아니고. 근데 빌려 드렸는데 음. 만약에 그 돈을 못 받으면 그날 음. 다른 일이 발생해서 받지 못하게 되면 음. 그럼 저는 또 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쵸. 그죠? 음. 그리고 돈을 만약에 저한테 돈을 빌려 가신 그 한 분이 음. 나 5천만 원 빌려줬다라고 증인이 있고 저 음. 5천만 원 빌려준 증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차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5천만 원 차용증이 있으니까 제가 기자님한테 어느 날 또 전화해 가지고 나 5천만 원 차용증이 있어요. 이거 보여주면서 5천만 원 좀 빌려줘요. 나 그러면 계속 뭐예요? 그쵸. 부채가 쌓이는 거야. 그쵸. 그럼 그 연결고리 중에 어떤 하나만 무너져도 와르르 무너지는 무너지죠. 거예요. 진고 맞나요? 응? 진고 게임. 몰라요. 이거 뭐 하나씩 빼. 그거. 그 장고인가 진고인가 까먹었습니다. 뭐지? 아무튼 그거. 진고 같은데. 진고인가? 예, 하여튼 이거 뭐 하나씩 빼면 네. 와르르 무너지는 거. 그 이게 뭐 하나 젠가. 젠가 왜 진고라고 했을까요? 비슷한데. 그래도 예. 자음은 네, 맞추셨습니다. 맞췄네요. 젠가. 젠가. 젠가 하나 빠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음흠.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면서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아하. 예. 이렇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그 스테이블 코인의 원리, 그다음에 이것을 왜 미국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거기서 반대하는 것은 이런 사례 때문이다, 이런 걱정 때문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